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두들 위험이 높아야 수익이 많이 난다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간단한 설명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오늘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썸네일에 그 주식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꼭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는 식으로 써놨는데요. 어그로가 아니고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단편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혀서 투자를 한다면 향후의 투자 지평과 수익 그리고 투자 전략에 상당한 확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과 봐야 될 그래프가 조금 있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투자책들을 보면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질적인 이야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러니까 위험이 많아야 보상으로 따라오는 이익이 많다는 설명이 타당해 보이죠. 근데 모니시 파브라이 같은 사람들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하방이 막히고 상방이 열린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처음 보면 굉장히 미친 소리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실상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깊게 따져보면 전혀 상반되지 않은 하나의 맥락 안에 일관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역발상 투자 전략과 시장 사이클 판단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모두 하워드 막스의 책 2권,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모두 아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이 올라갈수록 뭔가 더 보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거의 무위험인 초단기 국채 수익률이 1.5%라면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은 그보다 높은 한 3%는 돼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은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3%까지는 훨씬 안 됩니다. 10년간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내가 감수하는 대신에 그 수익률을 당연히 더 높여줘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는 10년 만기 A등급 회사채에는 최소 3%보다는 훨씬 더 줘야, 뭐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는 줘야 투자할 마음이 생기겠죠. 이건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비슷한 논리로 그럼 이번에는 정크본드, 그러니까 투기등급 채권에는 같은 기간 최소 뭐 한 6%는 줘야 투자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각 주체가 본인들이 감수하는 시장 위험 대비 이 정도 수익은 되어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선이 있겠죠. 10%든 12%든지요. 이런 점들이 모이면 우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불리는 그 시장선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완성됩니다. 이게 여러 그 시장 수익률을 함께 표시할 수도 있고, 주식 시장만 본다면 대형주, 소형주, 뭐 유틸리티주 등등 같은 맥락으로 시장선이 동일하게 만들어지겠죠.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리스크가 늘어날수록 투자자는 무위험 자산 대비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고요. 그에 따라서 리스크가 커지면 수익도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그 파브라이의 미친 것 같은 주장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제가 하워드 막스의 책을 보면서 통찰과 쉬운 설명에 감탄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와 기대, 펀더멘탈, 각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시장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게 시장 사이클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0년대 후반에 IT 버블이 생겼을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 당시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벤처기업 붐은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기대감과 만나서 IT 관련 회사들의 주가를 굉장히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주가가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반대로 그 가격에 주식을 산 뒤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극히 낮아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 100원 버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만원까지 올라가서 퍼가 100배가 돼버리거나, 혹은 100원 적자 보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만원까지 돼버린다면 이 회사의 퍼가 정상적인 성장주 밸류인 한 25배 부근까지 내려오려면 4배는 더 커지거나, 후자의 경우 흑자 전환을 적자의 4배만큼, 그러니까 왕창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오버밸류 됐을 때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인 쪽으로 극단적인 시기가 되면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뉴스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뉴스만 찾아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상황을 더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가격을 점점 더 왜곡시키게 돼요. 참여자들은 주식 가격이 극단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그 주식 가격에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군중 심리 같은 편향에 빠져서 맹목적으로 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자산을 계속 매입하게 되거든요. 마치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맹목적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가격 상승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리화가 점점 더 늘어나요. 권위자의 낙관적인 그 지지가 주가 상승을 더더욱 부채질하고 참여자들은 매입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다음 달에 뭐 2배 되면 팔아야지 같은 헛된 망상을 하게 되지만 실상은 매우 비싼 값을 주고 주식을 사게 되면 예상 수익을 극히 떨어뜨릴 뿐입니다. 퍼 100배짜리 주식이 연 10% 오를 가능성과 정상 밸류로 돌아갈 가능성 중에 상식적으로 어느 게 더 가능성이 높을지는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죠. 이런 행동의 결과 우리가 앞서 봤던 그림의 시장선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인 극단을 강화시킬 경우,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 극단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주식의 향후 수익률은 극단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 투자해서 역사적인 평균 수익률 7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격이 높을 때 투자하게 되면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아주 극단적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시장의 극단적 기대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시장선을 플랫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상 범주를 벗어날 정도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위험에 대응되는 수익의 크기를 낮춰버리게 되거든요.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리스크는 보지도 않고 마음만 급해서 마구잡이로 사는 행위가 리스크에 대한 수익 격차를 둔감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 결과 우리가 실제로 감당해야 할 리스크 대비 얻어야만 하는 수익을 매우 낮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시장의 광분으로 시장선이 플랫하게 누워버린 결과 이전과 같은 수준인 A점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투자자가 감내해야 하는 리스크가 B점에서 C점만큼 훨씬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경우는 극단적인 하이리스크 대비 극단적인 로우 리턴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시장 전체가 버블로 가지 않아도 국지적인 섹터에서 이런 사례를 매번 보고 있어요. 가깝게는 일부 바이오 쪽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코인도 이런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다 가시죠?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야 됩니다. 지금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08년 같이 시장이 무너져 버린 다음 혹은 가깝게는 2019년 8월, 올해 8월 같이 시장이 급락해서 세기말적인 분위기만 가득하고 시장에서는 붕괴될 것이라는 뉴스만 가득하게 되면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위험회피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평균 10% 정도면 주식 투자할 만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렇게 붕괴가 돼버리면 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주식 투자 그냥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미 무너진 시장에서 발을 빼버리게 됩니다. 투자자의 투심이 얼어붙게 되면 당연하게도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중이 위험을 회피할수록 해당 자산의 가격 하락은 계속되는데요. 이런 가격 하락은 역설적이게도 그 가격에서의 향후 기대 수익을 크게 높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위험 회피가 발생해서 연 100원 벌고 그 100원 중에 30원을 배당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300원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퍼는 3배고 시가 배당률만 거의 10%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 오면 앞에서 말했던 시장선이 급하게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급하게 가팔러집니다. 즉 정상적인 시절 대비 같은 리스크만 부담하면 훨씬 높은 수익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장의 투심이 극단적으로 악화되면 모든 뉴스와 심리, 사건들이 이 방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자산의 가격을 극단적으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투자자들은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 대비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 일정 수준의 기대 수익 대비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극히 낮아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시장이 무너졌을 때 시장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그러니까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는 대가들의 말은 무슨 우리 도망가지 말고 이겨내자,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거야, 파이팅하자, 이런 감성에 취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이런 통찰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시장선 하나하나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본다면 시장선이 어쨌든 우상향은 하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시장 사이클의 변화에 근거해서 시장선이 이동하는 상황을 본다면 투자 시점과 대상에 따라서 충분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역발상 투자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장 사이클과 이런 시장선, 그러니까 리스크와 수익의 관계가 결합이 되면 시장선이 정상적인 경우 대비 움직이게 되고 아래도 위도 움직이게 되고요. 이게 단순하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서 더 복잡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투자자들은 다양한 전략과 기회를 볼 수 있고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비로소 실행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진짜 조금만 더 욕심내서 보면 투자 지평을 더더욱 늘릴 수가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투자 환경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렇게 선형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100번은 말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선형 관계가 아니고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시장선처럼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한다고 딱 저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선형 관계가 성립한다면 불확실한 것 자체가 아니게 되죠.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지 다 정확히 계산이 되면 그게 불확실한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저 곡선의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각종 요소, 예를 들어서 국제관계, 운,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 심지어는 날씨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확률 높았던 투자가 처참한 수익만 남기기도 하고 의외로 테마를 타고 로또성으로 올라서 높은 수익을 남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장선에서 각각 리스크 수준에 대응하는 수익의 수준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굉장히 폭넓게 형성이 됩니다. 이 그림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워드 막스의 책에 나온 그래프예요. 하워드 막스가 이런 그래프 생각한 거 보면 정말 대단하죠. 이런 리스크 수준에 대응한 폭넓은 수익 분포에서 낮은 리스크 대비 높은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지점, 이런 지점과 시장의 때, 그러니까 시장선의 현재 기울기를 파악하고 투자하는 것이 모니시 파브라이가 말한 진정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장선의 이동과 시장선상의 폭넓은 수익 분포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지점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여러 대가들이 강조한 해자, 그리고 경영자의 자본 배분 능력, 안전 마진, 이런 것 같은 정성적인 것과 밸류에이션 능력의 결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사이클상 투자자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가 가팔라져 있을 때 주식을 매입을 하던가 어떤 자산을 매입을 한다면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고도 남을 정도가 될 수 있겠죠. 투자자가 이 시장성과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면 자기 수준을 파악하고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파악하시고 대략적인 이해를 머리에 넣고 여러 가지 책과 실전 경험을 쌓으신다면 시장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우리가 응용할 전략과 투자법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 두 권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권의 책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해가 가더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일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래프 그려드린 거 한번 보시면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